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이은주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 대부분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전과 오후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영서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는 것은 물론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려서 군민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협 횡성군 지부의 이야기를 리포터 현장에서 담았습니다. 원주시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상가들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사실상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원주시의 주차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를 신설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강원도가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 여름 배추 계약 물량과 가을 배추를 시장에 공급합니다. 고냉지 여름 배추 계약 물량은 13,448톤으로 현재 병해충과 생육 관리를 하고 있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출하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평창 준고냉지와 영월에서 가을 배추가 공급되면 김장철 전까지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경우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도 CCTV 영상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등을 수색하거나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일시와 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8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혁진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지난 23일에요. 중앙동과 일산동, 학성동 이런 구도심 문화의 거리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주차장 확충은 민선 8기 원주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주차장 확대를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최대의 목표인데요. 현재 원주시는 각종 행사와 강원가명, 역사문화체험이라든가 아카데미 극장터, 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구도심 지역 상권을 살려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계획으로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주차장은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옛 아카데미 극장 인근 주차타워가 있고요. 강원 감영옆에 또 원주농협 중앙지점 자리 노회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일로와 평원로에 조성된 노상 주차장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옛 원주역 부지 노회 주차장 등을 통해서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원주시의 계획입니다. 총 5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이 새로 조성이 되는 계획이군요. 네. 자, 이 구도심 상권 인근에 사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좀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주차 공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시민들의 보편된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 주차장을 확대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주차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요. 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의 확대가 구도심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과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구도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이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전락해버렸거든요. 네. 또 주간에도 주차장이 여기저기 자꾸 산재하게 되면서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들, 그다음에 수용량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가용 이용량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도심 정체가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차장만으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접근하다가 예를 들면 주차장을 산계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구도심이 더 혼잡해져서 접근성이 저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자칫하면 이제 주차장의 무리한 확대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일부 건설업체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도심 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 또는 이렇게 여러 곳에 주차장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거점마다 좀 규모 있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각 도시별로 전국 각 도시별로 구도심 낙후와 공동화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그렇죠. 인해서 상권 붕괴 현상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검증된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아주 편리하게 하고 접근성을 높였을 경우에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구도심의 오랜 상권들은 고령자들의 이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과 보행 안전이 제고가 되면 훨씬 더 구도심 상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높아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특색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연계해서 상권 자체를 굉장히 개성 있고 특색 있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보편적으로 좀 검증돼 있는 경우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사회로 좀 접어들면 구도심 선호도가 아주 높은 고령 세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무상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도심 상권이나 이런 데에 서울 각지의 고령자들이 유입되는 데는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혜가 되고 있고요. 혜택이 되고 있고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0원 택시 같은 경우를 전격적으로 확대한 경우에 구도심 상권에 대한 이용이 좀 높아지게 되는 효과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권에서 이제 소비와 동시에 문화적 욕구 충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를 통해서 특색 있는 상권, 개성 있는 상권을 만드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교통 편의성 제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도심 상권의 주 이용자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여기 자유시장 지하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 편의성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주차장에 이렇게 집중해서 자가용 차량 이용을 편리하게 하면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만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좀 더 높이고 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고 또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할 때 구도심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 24일이었죠. 원주시 인터블고 호텔에서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의 논의를 위한 포럼이 개최가 됐었죠.
네네. 네. 이번에 이제 원주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꽤 오랜 논의이기도 한데요. 이날 포럼에서 좀 특색이 있었던 것은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 주재 발표자로 나섰던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 일단 전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삼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5월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고 살리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건에서 강원자치도가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이슈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일단 전제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언급한 GTX-D 노선이 원주에 연장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원주시가 개선될 경우에 경기권의 국제공항 수요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국제공항을 원주도 설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여지를 남겼고요.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당일 주재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신공항 개항에 따른 항공산업이 좀 변화하고 있고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관광산업 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국제공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당일 참여했던 원광수 시장은 이날 포럼이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의제를 보다 선명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사람뿐 아니라 물류를 수송하는 중부 내륙권의 대표 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원주시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원주공항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를 타본 네. 적이 있는데 그 오전 오후 2편 출항을 하잖아요. 네네. 거의 뭐 만석일 정도로 상당히 정착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원주 제주 노선은. 그래서 이 국내선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바로 일본이나 또 중국 또는 가까운 동남아까지 가는 국제 노선도 이거 좀 만약에 개설이 되면은 좀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 네네. 과연 이 국제공항을 이 원주공항에 이제 설립을 하거나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우리 동네에 국제공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공항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부분 이제 성사가 되지 못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도 그렇고 원주 인근에 사시는 또 원주 시민분들께서도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국제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국제공항 설립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주시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이제 공항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네. 또 사람들이 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면세점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편의성들을 같이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편의점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만큼의 승객 수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도 최근에 항공산업과 관련된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기후위기라든가 저탄소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 항공 이용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유에 있어서 바이오유를 사용하는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유럽 내 출장 시에 항공기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받고 있고 실제로 출장비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공직사회가 먼저 철도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항공산업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공항은 좀 거점화해서 규모화하고요. 그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라든가 친환경 대중교통망을 통해 가지고 로컬의 경제 운송 시스템, 교통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는 방식으로 좀 전환되고 있어서 국내 항공산업도 아마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그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거점별 공항은 특성화하고 규모화하고 대신에 그 거점 공간과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연결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항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원주가 국제공항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힘을 집중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굉장히 큰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자치단체장들은 SOC 투자를
쌀을 통해서 한 번에 큰 성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좀 원하는 방식이긴 하나 선택과 좀 집중을 좀 하고 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집중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GTX-T 노선이 빨리 원주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주 원주 간 전철망의 구축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좀 집중을 하고 또 하나 SOC 투자에 대한 그 가시적인 효과가 크긴 하나 삶의 질 중심으로 고령사회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소확행 같은 그런 정책들이 당장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원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원주공항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 청사에서 활주로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네. 이 버스를 타고 도로를 지나야지만 또 활주로가 또 나오니까. 예,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농협횡성군 지부가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농협횡성군 지부에서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고요? 네. 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우선 농협 횡성군 지부가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산지의 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쌀 재고 과잉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1993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10.2kg이었는데 2023년에는 56.4kg으로 지난 30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가 농업, 농촌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농협에서는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게 됐고 그 대표 사업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농협 횡성군 지부 최종훈 지부장님께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아침밥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먼저 아침밥은 뇌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아침밥은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서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밥은 하루 동안 필요한 칼로리를 골고루 섭취하게 해주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소화하는 과정에서 몸에 열을 내게 되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전 개통사무소가 참여하는 봄농협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협 횡성군지부에서는 횡성군청과 횡성군의회, 횡성교육지원청, 횡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지 좀 알아봤는데 농협 횡성군 지부에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또 펼치고 있다고요? 네, 농협은 지난 8월 20일 횡성군과 협약을 맺고 군청 구내식당에 횡성쌀 어사진미를 1kg 150호를 제공했는데요. 이에 군청 구내식당과 직원분들이 어사진미를 적극 구매해 주시기로 하셨고 아침밥 먹기에 동참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지난 9월 11일에는 둔내 농협과 협동해 둔내 농협 주유소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횡성쌀 어사진미 1kg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농협 협력기업과의 MOU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서 아침밥용 쌀을 제공하는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고요. 농협 횡성군 지부와 횡성농협, 교육지원청, 우체국이 상호 협력해서 학생
학생들이 동참하는 아침밥 먹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엔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먼저 횡성쌀 어사진미를 홍보하기 위해 횡성쌀 어사진미 이름 맞추기 엽서 공모 이벤트를 진행해서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어사진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이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어사진미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청과도 적극 협력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횡성쌀 어사진미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나눔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 횡성군 지부 최종훈 지부장님의 당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재화입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무기질,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농협의 아침밥 먹기 운동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네, 농협 횡성군 지부의 아침밥 먹기 운동 알아봤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지역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근 상가들 때문에 사실상 이 주차장이 사유화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의 최인수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이 최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부에 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원주시의 주차 가능 면수가 얼마나 이제 되는 건가요? 만약에 확충이 된다면? 예, 원주시의 공용 주차장은 지금 현재 약 9,800명이 있고요. 공용 주차장 외 주차장은 약 22만 7천 명으로 전체 약 23만 2,800명의 주차 가능 명수가 있습니다. 네. 또 원주시는 현재 구 원주역 부지에 205면, 강원 가명 인근 일산 공용 주차장에 80면 규모의 주차 타워, 그리고 50면 규모의 노외 주차장 조성, 원일로 1원의 40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원도심 주차 불편 해소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주차 불편이 큰 만종역 후문에 145면, 무실동 법원화 무상공원에 62면, 당구동 박경리 문화공원 인근 주차타워 60면, 공산동 수무장지구에 38면, 개운동 물레방아 거리에도 50면 규모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쌍지주차장 및 개방 공유주차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차 공간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지역에서 지금 주차 면수가 추가로 공급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 그런데 현재 원주시의 주차난은 어떤 상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원주시 인구는 36만 1,9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6년 15만 4,600대에서 2024년 올 8월 현재 19만 8,913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서도 총 13,383대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원주가 인구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3년 전에 비해서 13,000여 대가 늘어났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자, 특히나 이 원주시 단계동 음식점과 숙박업소,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노면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노면 주차장을 이용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주차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의 그 담당 주무관의 행정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보면 네. 일부 업소에서 노면 주차장에 불법 격침으로 설치하거나 또 인근 상가에서 주차한 시민에게 이동을 요구하는 등 노상 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노상 주차장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점 없어 이렇게 점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차를 세우게 하지 못하게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동 상인단체 등을 통해서 뭐 이런 협조 요청도 하였고요. 또 앞으로 현수막과 무료 주차장, 무료 공용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무료로 세울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현행 주차장법에는 이것에 대한 강제 이행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 계속해서 노상 주차장 적진물 및 주차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저희 도로관리과와 협조해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와 관련한 관리 책임은 지자체 원주시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주차 관련 민원이 이제 원주시에 접수가 되면 원주시는 조금 전에 뭐 강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주차 방해 행위 민원이 뭐 발생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 주무관들이 네. 현장 실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노상 주차장이 무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무료 공용 주차장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인 뭐 이제 그런 격치가 계속된다면은 강제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인들과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간의 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 아까 주차 면수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일부 상가에서는 뭐 시민들한테 이용 주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 교통 유발 부담금을 뭐 납부해서 노상 주차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나라고 임금없는 시장을 하고 네.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네. 교통 유발 부담금은 뭐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인수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훈재 아나운서가 내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유지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